하루 한 스푼의 계피로 혈관 건강을 지키고 혈당까지 낮춘다는 이야기 알고 계시나요? 향신료로만 알고 있던 계피는 혈관 속의 지방을 빼주고 혈당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미국 농무부의 연구에 의하면 매일 소량의 계피를 섭취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아 혈당이 높아지는 만성질환인 2형 당뇨 환자의 공복 혈당 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며 고지혈증과 혈당에도 좋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향신료 중 하나로 약간 맵고 단맛이 나며 동의보감 등 기록에 따르면 국내에서 오랜 기간 사용한 기록이 있고 현재 한약 규격집에 등재되어 있어 주로 약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원전 4000년경부터 이집트에서는 미라의 방부제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계피는 특정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물질입니다. 계피에 함유된 성분 중에 펠란드렌과 유기놀은 혈당 개선 효과와 미세혈관 확장 및 순환 기능에 도움을 주는 물질로 연구되었습니다. 특히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소화장애에 효과가 있어 오래전부터 한의학에서는 위를 튼튼하게 하는 건위약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췌장세포를 보호하고 혈당 상승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몸의 순환을 돕기 때문에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어 온 계피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속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이동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죠. 그런데 이 혈액 속 포도당이 정상보다 많아진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손상되는 곳은 혈관입니다. 고혈당은 혈관 안쪽 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동맥경화나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고혈당은 조용한 혈관 파괴자인 셈이죠. 그 다음으로 영향을 받는 건 눈과 신경, 콩팥입니다. 특히 눈의 망막은 아주 가느다란 미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어 고혈당에 매우 취약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망막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시야가 흐릿해지고 심할 경우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는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또한 손발 끝의 말초신경도 손상되기 쉬운데요. 이로 인해 저림, 화끈거림,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이 생기고 상처가 나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심하면 감염이 심해지고 괴사로 인해 절단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 부릅니다. 신장의 손상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혈당은 콩팥 안의 사구체, 즉 노폐물을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하는 미세혈관을 파괴합니다. 이로 인해 단백뇨가 생기고 점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며 심하면 투석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부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혈당은 겉으로 보기엔 큰 증상이 없어 방치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몸속에서 조용히 장기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초기에는 자주 소변을 보고 갈증이 심하며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혈당이 높아지면서 신장이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케톤체가 혈액을 산성으로 바꾸며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는 급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심해지면 호흡이 가빠지고 복통, 구토, 의식 저하가 나타나며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는 건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건강을 서서히 파괴하는 만성적인 진행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조기 진단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걱정 속에 계피는 혈당을 조절하는 매우 고마운 식재료인데요. 다양한 연구에서 계피를 섭취한 당뇨병 환자나 일반인의 혈당이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었고,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 즉 혈당 스파이크도 완화되었습니다. 계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포도당 대사를 돕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과다 섭취 시 간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간질환자, 임산부, 항응고제 복용자, 당뇨병 환자는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피의 놀라운 효과는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죠? 계피는 우리가 자주 먹는 찜이나 죽, 차 등에 들어가는 달콤하고 향긋한 향신료입니다. 옛날부터 몸에 좋은 약재로도 많이 쓰였죠. 우리 몸은 밥이나 빵 같은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있는 당분이 피 속으로 들어가서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혈당이 너무 높으면 당뇨병이 생기거나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피가 큰 역할을 합니다. 계피를 먹으면 우리 몸이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계피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혈당이 더 빨리, 더 많이 내려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에서는 계피가루를 하루 한 티스푼, 약 1g 정도 밥이나 차에 넣어서 두세 달 동안 먹었더니 혈당이 20-30%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계피는 혈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몸속의 기름기, 즉 콜레스테롤도 줄여주고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으니 하루 티스푼 하나 정도인 1g 정도만 드시고, 특별히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은 예전에 밥만 드시고 나면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늘 드시곤 하셨는데요. 친구분이 계피차를 꾸준히 마셔보라고 해서 드시기 시작하셨더니 속이 확실히 편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아침에 계피꿀차 한 잔 드시는 게 습관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구독 안 하셨나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정기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서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듯이 건강에도 좋고 향도 매력적인 계피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피를 그냥 먹기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다양한 재료와 함께 드시면 훨씬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과입니다. 사과와 계피는 정말 환상의 짝꿍인데요. 사과의 새콤달콤함과 계피의 따뜻한 향이 어우러지면 소화도 잘 되고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사과 계피차나 애플파이, 구운 사과에 계피가루를 솔솔 뿌려 드셔보세요. 상상만으로도 그 맛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생강인데요. 계피와 생강을 함께 우려내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수정과나 계피 생강차를 즐기시면 건강 챙기기에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 꿀인데요. 계피와 꿀을 함께 드시면 단맛과 향이 어우러져 훨씬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설탕 대신 꿀을 넣으면 혈당 급상승도 막을 수 있으니 건강에도 더 좋겠죠. 계피와 꿀의 조합은 항염 작용에도 매우 뛰어납니다.
꿀의 항균 작용과 계피의 세포를 젊게 유지해주는 성분이 만나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와 말린 과일입니다. 아몬드, 건포도, 살구와 같은 견과류와 말린 과일은 계피와 만나면 영양도 풍부해지고 맛도 한층 깊어지는데요. 디저트에 곁들이면 정말 잘 어울린답니다. 다섯 번째, 고구마, 밤, 그리고 고기류입니다. 고구마나 밤 같은 달콤한 뿌리채소, 그리고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요리에 계피를 넣으면 잡내도 사라지고 풍미가 한층 더 살아나죠. 스프나 조림 요리에 살짝 넣어보세요. 어떠신가요? 계피는 다양한 재료와 잘 어울려서 맛도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식재료죠.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적당히,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전문의와 상담 후에 드시도록 하세요. 계피가 좋은 것은 맞지만 다음의 음식들과 같이 섭취하시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콩류입니다. 두부나 콩 같은 음식은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죠. 여기에 계피까지 더하면 소화가 더뎌지고 복통이나 설사, 팽만감 같은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약한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말린 대추인데요. 말린 대추는 당분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데 계피 역시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줍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항응고제 복용 중인 분들은 조심하세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계피를 피하셔야 합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쿠마린 성분이 혈액 응고를 방해해서 출혈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간 질환자입니다. 계피의 쿠마린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간이 약하거나 간 질환이 있는 분은 계피를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중국산 계피인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더 높으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과다 섭취입니다. 계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간 손상, 저혈당, 입 안에 염증, 심하면 폐렴까지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티스푼 하나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며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이므로 열이 많은 사람이나 몸에 염증이 있는 사람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홍삼, 인삼, 마늘 등과 같은 뜨거운 성질의 식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체온이 너무 올라가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계피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쿠마린 성분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모든 음식은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다를 수 있으니 드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피를 이용한 간단한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계피 꿀차를 만드는 건데요. 계피 꿀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계피 스틱 1개 또는 계피가루 1작은술, 1작은술은 약 2g 정도입니다. 그리고 꿀 1작은술, 약 5g 정도, 물 250ml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을 끓인 후 계피 스틱을 넣고 약한 불에서 10분에서 15분간 끓여줍니다. 계피가루를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끓인 다음 가루를 넣고 35분간 우려내시면 됩니다. 완성된 후에는 50도에서 60도 정도로 식힌 후에 꿀을 넣어 드세요. 꿀을 뜨거운 물에 넣을 경우 유익한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너무 높은 온도에서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피 꿀차는 하루 1잔에서 2잔 이내로 마시는 것이 적당하며 공복보다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마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이나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피 꿀차는 향긋한 풍미와 함께 혈당 조절, 체온 상승, 피로 회복 등 다양한 효과를 지닌 건강 음료입니다. 자연 음료를 이용해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한 차로 추천드립니다. 간단한 레시피는 더보기창에 넣어 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계피는 단순히 향이 좋은 향신료가 아닙니다. 혈당 조절, 혈압 개선, 소화 촉진, 기억력 향상까지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진 천연 식품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매일 한 잔의 계피차나 계피 꿀물이 삶의 질을 바꾸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하루 1g에서 2g 정도의 소량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약보다도 매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한 잔의 계피차로 오늘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